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질문한 것도 사실 되게 부끄럽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중산층이 왜 멍청한 비용을 쓰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바뀌어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사실 이렇게 깊게 저는 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혼자 자기의 어떤 그 비용을 픽스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님, 그래도 만약에 혼자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리뷰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일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의 어떤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출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음, 마음이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는데 제가 지출 내역서와 지출을 어떻게 하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음, 사람의 입으로 털어내야 돼요. 제가 제 코칭하면서 일대일 코칭하면서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이 지출이 이렇게 나가고 이 지출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지출을 한 동기에 대해서 그렇고 이 선택을 할 때 누가 옆에 의사결정권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나름 그래도 이 고민에 대해서 깊게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깊게 대화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까지 따져요. 그 깊게 음, 대화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과거 배경은 무엇이고 댄서와 댄스 강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음, 이게 결국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지출을 줄여라. 이거는 그냥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덩어리를 안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출을 음, 차라리 하고 자기 그 멍청함과 그 멋에 살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출에 대한 그 지출 내역서가 제가 가져오라고 하고 제 지출 내역서를 보고 그 사람하고 제가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출 줄일 걸 다 줄였대요. 진짜 그럴까?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2달러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실험했대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2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쉬워요? 네. 한국 돈 10,000원도 아니에요. 2달러라고 하는 건 3, 4천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었는데 중산층에 과연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데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도 못 살아요. 그게 지금의 중산층들이. 중산층도 다른 게 중산층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데 그 가난한 체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지출 내역서의 우선순위와 지출 제거에 대한 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 지출을 없애도 어느 순간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출은 없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거를 왜 그래야 되는지 모두 다 이 사람한테 설득해가지고 지출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세상에 유혹이 없을까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없어져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오랜 시간 거쳐도 없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허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 지출을 해요. 근데 그 지출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공허함을 어때? 처음에는 어때? 누군가의 어떤 도움받아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공허함 줄이는 그 근본 뿌리와 거기에 대해서 관점이 없는데 지출을 줄여지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투자하기 위해서 아껴라고 하는데 아낄수록 아낄수록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부작용이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한 명의 사기꾼이 딱 들어와가지고 한 명의 이성이 어때요? 딱 들어와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한 명의 이성으로 잘못 만나서 어때요? 그 사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습관을 한 방에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걸 없애라 이걸 하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모두 다 그런 작용을 어때요? 유튜브에서 어때요? 대형 유튜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들으면 달콤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왠지 이 지금의 이 트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해 가야 되는 문제고,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문제고, 무엇보다 부작용을 줄여 가야 되는 문제고,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한 문제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그 시스템을 내가 보기 전에는 혼자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제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걸 얘기해서 저한테 꼭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논의하고 여기에 관심 있고 이거를 향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알 것 같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서 제거하고 찾아가면서 제거하고 찾아가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그 대가집을 적어도 그 찾는 행위를 하는 게 그 사람이 그나마 그 저는 항상 수강생들이 나한테 문의가 오잖아요. 잠재곡에. 그럼 전 물어봐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노력을 10명이면 그중에 한두 명은 혹시나 할 수 있지만 보통 80%, 90%는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저를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없어요, 뭐가. 내가 첫사랑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첫사랑하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란 사람, 그 사람 진짜 귀인이더라도 저를 알아볼까요? 저의 수강생 중에 마탱이하고 먹튀를 하고 저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왜 있었겠어 생각해요. 제가 첫사랑이라. 그 사람이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돈을 내가 벌게 했고, 그 사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경을 받아봤고, 그 사람 한 번도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창의력을 저의 어때?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어때요? 그 시스템을 자기가 조금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어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귀인도 어때요? 적군이 같고 그 적군을 어때요?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저랑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은 좋을 수도 있지만 최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안 찾아봤고 아이스강이 나의 첫사랑. 미안하지만 지출 내역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프로세스예요. 제가 이 경험이 없으면 이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또 본질이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해 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 대부분 노하우를 얘기해 주고 대부분 왜 그렇고 설교를 해 주죠. 근데 진짜 본질은 이거예요. 저는 지금 뭘 해라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작용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뭘 했을 때 우리가 또 잃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과정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한테 준 탤런트인데 이 탤런트를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닫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똑똑한 사람마저도 못 깨닫냐?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안다라고 하는 마음,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요, 안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꽉 자기 뇌 속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똘끼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잠식돼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하고 있고, 너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를 찾을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겼고, 그 똘끼 짓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창의력, 그 영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쪽으로 아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왜 똑똑하지 않냐? 자기의 그 똑똑함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는 표현을 제가 잘 쓰잖아요. 제 책에서도 얘기했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IQ가 높은 거지 지혜가 없더라고. 지혜가 없으면요. 다각화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모르고요. 삼삼선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더라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차피 죽을 몫인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걸 망각하고 살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 진짜 본질적인 측면에 다시 돌아오다 보면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해요? 철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못 살아요. 봐봐요. 제가 지금 병신부터 시작해서 똑똑한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깨닫게 만들려고 많은 시도했지만 많이 실패를 또 했어요. 이런 실패 경험이 없는 인간들이 훨씬 적이 많아요. 규모 경제를 하신 분들, 저보다 구독자 수도 훨씬 많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닌 줄 몰라요. 어쨌든, 네, 뭐, 도움 되길 바라겠어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긴 네. 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반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어쨌든 되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에 뭘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말씀드리면서 들었어요.